안녕하세요. 한 주간 증시를 돌아보고 다음 주 증시를 안내하는 아주경제 증시 앞담화 시간입니다. 저는 아주경제증권부 윤지은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 팀장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네, 팀장님, 오늘 또 코스피가 새 기록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코스피가 사실 지난주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네. 이번 주에도 이제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월 달에 3,260을 찍고, 네. 이제 3,280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면서 저점이 이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흐름 자체는 좀 긍정적이다,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1월 달에는 굉장히 좀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후끈했었던 그렇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좀 부진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사실 네. 사상 최고치인데 이렇게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후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으로 생각해보면 아직 지금은 과열이나 아주 후끈한 분위기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네. 지금 지수대에서 한 15포인트만 올라도 3,300이니까 조만간 3,300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3,300을 볼 수 있는 시점은 대략 어느 정도의 예상이? 지금 15포인트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빠르면 내일도 가능하고 다음 주 초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보면 등락은 있는데 꾸준히 우상향해 온 그런 움직임 방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좀 꾸준히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연초 이후에 계속 저희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지금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실제 실적이 더 잘 나오고, 이번 2분기에도 생각보다는 좀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뭔가 좋아질 거다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보다 실제 기업들이 그 발표하는 실적이 생각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좋아진 거는 이제 전에 너무 안 좋았던 부분들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지금같이 코스피가 쭉 올라가는 이런 흐름에서 약간 모멘텀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지적하신 게 정확하신데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나타나는 특징은 주가 지수는 상승하지만 상승 속도는 되게 더디게, 굉장히 완만하게, 지금보다 더 완만하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시장 내부적으로는 되게 손바뀜이 되게 빠른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도주라는 게 영원한 주도주가 없고요. 한 달은 성장주와 비슷한 컨셉의 주식들이 막 올라갔다가 또 막 조정을 받는데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막 올라갔다,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순환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주도주가 이렇게 뚜렷한 주도주가 있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손바뀜이 되는 장세가 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오늘도 어제까지 되게 좋았었던 네이버 카카오 맞습니다. 좀 떨어졌잖아요. 그런 형태의 흐름이 계속해서 좀 나타날 걸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투자자들이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그냥 버티고 계셔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좋아질 것 같은 업종으로 이렇게 갈아타면 사실 잠깐 좋아질 수가 있는데, 결국은 또 그런 종목들이 또 오래 가지 못하고 또 좀 꼬꾸라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매매를 너무 자주 하시는 전략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리고 결국은 지금은 보면 성장주니 가치주니 이런 주식들이 대부분 다 코로나 이전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익이 확실한 업종들이 좀 더 좋아질 걸로 판단이 좀 되어집니다. 이익이 확실한. 예컨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익이 확실하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기업들이 이익이 꾸준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건설하고 기계 같은 업종들입니다.
요즘 뭐 부동산 때문에 또 네. 뭐 공급을 늘려야 되니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대한 분양, 그다음에 이제 그 건설의 어떤 공급과 관련돼서 우리 하반기에도 건설업종이나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이익이 더 좀 좋아질 걸로 좀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은행 같은 업종들도 사실 되게 재미없는 업종이긴 하지만 네. 그 뭐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들도 있고 또 이익이 뭐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지다 보니까 뭐 충당금 같은 거 덜 쌓으면서 예상보다 이익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들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업종들도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업종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도 이익은 좀 괜찮아질 걸로 좀 예상이 되어지고요. 뭐 소비재 중에서는 호텔 레저 같은 업종도 뭐 이미 이제 좀 이 거리두기 완화하면은 여행 가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반영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좀 적자에서 흑자로 좀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는 업종이라 뭐 꾸준히 뭐 조금 주가가 좀 부침은 있어도 꾸준히 좀 관심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많은 증시를 둘러싼 이벤트들이 있는데 당장 어떤 것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냐, 아니면 또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 하는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7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금리의 방향성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의 그 통화정책회의 FOMC 이후에 뭐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시점을 조금 땡겨서 잡았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좀 움츠렸다가 또 파월 의장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금리가 또 좀 안정을 찾기도 하고, 지금 금리나 달러의 방향성이 사실 지금 뚜렷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 후반에 7월 2일 날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가 금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가 좀 그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하반기에 정말 미국 경제가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좀 주가도 좀 좋고, 또 그러한 고용과 관련돼서 그 소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종들의 주가가 좀 더 좋아질 걸로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7월달 되면 이제 기업들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좀 특이하게도 한국은 1분기가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 봤을 때는 약간 피크였고요. 미국은 2분기가 피크가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증가율이 이제 피크라는 거지, 이게 증가율이 또 꺾인다고 해서 실적이 나빠지는 건 아닌데, 보통 주식시장은 이제 기대를 먼저 빨리 반영하다 보니까 뭐든지 피크가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좀 안 좋아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제 2분기 실적 전후로 약간 그 업종 간에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보통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다음 분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가이던스, 예상치를 이제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한국도 그렇게 되게 되는데, 좀 예상보다 좀 뜨뜻미지근한 언급 전망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때 주식 시장은 또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뭐 7월 달에 미국이 말씀드렸던 고용지표, 그 다음에 실적 시즌을 전후로 한 기업들의 언급들이 좀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조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망만 간단히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저는 하반기에 코스닥 좋을 걸로 보고 있는데,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보통 그 코스피는 대형주들이 많은데 대형주들이 대부분 수출 관련한 대형주들이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에는 수출보다는 그래도 내수가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수출은 그동안 좋았고, 근데 이제 하반기가 되면 증가율 자체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내수 지표들은 근데 지금 조금 올라왔지만 하반기 때 거리두기 완화하면 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수와 관련된, 특히 뭐 소비나 투자와 관련된 그 중소형주들이 좀 더 좋을 걸로 예상을 해서 그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이나 또
코스피 수출 대형주보다는 그래도 코스닥에는 뭐 좀 내수주들이나 내수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좋게 보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리의 움직임이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네,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고 뭔가 긴축의 조짐이 있으면 아무래도 코스닥 기업도 좀 비싼, 바이오를 비롯한 비싼 기업도 있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약간 좀 움츠리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반기에 금리가 그렇게 세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기회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음 주에 미국 말씀드렸던 고용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금리의 방향성을 결정할 거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는까지는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반기 좀 좋을 걸로 보시는 네. 방향성은 맞는 거고요.